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 유출 전문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년 전에 사례 강의를 했었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업로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새로운 사건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사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바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사례는 삼성전자 재직자 중에서 상당히 고위직인 전무가 이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고, 개인이 기술 유출 사건을 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는 이 사건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과 LG 간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LG로 간 분이 그분은 이제 유죄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뭐 대부분 무죄 받은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재직자 중에 그 기술 유출이 문제돼서 무죄받은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A 전무가 있는데 이모 전무입니다. 그냥 A 전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전무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 그리고 또 대학원도 나오신 분이고, 삼성전자에 그 입사를 하실 때 상무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무로 승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2013년경 헤드헌터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또 다른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려던 사실이 드러나서 상사의 설득 끝에 이직을 단념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한 약 3년 뒤에 2016년 2월경 헤드헌터인 B에게 외국계 회사를 포함한 관련 업체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니 만나달라며 적극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실제로는 만나지는 않았고, 이번엔 2016년 3월경에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다시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C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직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A 전무가 2016년 5월에 삼성전자에 병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인 2016년 6월 17일 날 병가가 시작되고, 2016년 8월 31일 날 병가가 종료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6월 17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병가 예정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를 가진 거는 이 국가 핵심 기술 자료가 목록 중에서 이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기술, 그리고 모바일 AP SoC, 그리고 이제 적층 3D 낸드 플래시, 이 세 개의 기술에 해당하는 그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근데 이 A 전무가 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2016년 아까 전 6월 17일부터 뭐 8월 31일 이때까지 병가 중이었는데, 병가 중에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병가 중에도 업무 지시를 하고, 사실은 이제 병가 중에서 쉬면서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전무가 2016년 7월 29일 병가 중인 A 전무가 갑자기 7월 29일 자정 무렵에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용지 31장을 가지고 나와서 임원용 차량을 타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안팀에서도 이분이 지금 병가 중인데, 더군다나 병가 중에 갑자기 사무실에 왔고 자정 무렵에 더군다나 출입을 해서 자정 무렵에 갑자기 막 열람을 하고 인쇄를 하는 그런 뭐 정황이 포착이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원 중에서도 전무니까 보통 임원들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보안 검색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차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차로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밀 검색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그냥 나가게 되고 정밀 검색을 하진 않는데, 아마도 이거를 이제 보안팀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 정밀 검색하는 쪽에다 전화를 해서 정밀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31장, 보안용지 31장에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가 인쇄가 돼 있었겠죠. 자, 결국은 이제 출입문에서 정밀 검색을 당해서 이제 해당 자료들이 발견됐는데, 당시 이제 경비원의 단속에 걸리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사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좀 누구나 이제 당황스러우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분이 이제 7월 29일 자정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7월 30일 새벽경에 이렇게 정밀 검색을 당해서 이제 뭐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을 거고, 갑자기 이제 2016년 8월 5일 날 압수수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7월 30일 날 회사가 상황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수사기관에 얘기를 해서 8월 5일 날 불과 한 5, 6일 만에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더니 이 A 전무 집에 6,000장이 넘는 그 삼성전자 기술 자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6,000장이 언제부터 출력을 됐냐면 7년 전부터 계속 출력을 해서 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A 전무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세단기를 사다 놓고 검토가 끝나 필요 없게 된 자료를 세단하여 폐기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밀 검색에서 자료를 회수당한 게 2016년 7월 30일 새벽인데, 8월 5일 압수수색 시까지 서재의 책상 위에 한 6,000장이 넘는 기술 자료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6,000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이거는 이제 재판에서 검증을 통해 이제 확인된 내용들인데, 이 A 전무가 승진하면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들에 대한 내용들이 메모가 돼 있었고, 또 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내용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A 전무 입장에선 상당히 재판에 불리한 정황이죠. 또 이제 뭐 이런 문구도 있었나 봐요. 지금 공부가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가? 뭐 이제부턴 조금도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A 전무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죠. 보통 이게 기술 유출의 경우엔 내가 직접 회사가 아닌 집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한 주장이 인정된 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간의 이제 주장,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단들을 뭐 고려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A 전무한테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때그때 필기한 메모, 밑줄, 뭐 기호, 낙서 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A 전무가 집에 와서 실제로 이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결국 이제 2009년경부터 그러한 일을 했다면 업무를 위해서 사실 또 본인이 발전해서 회사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A 전무한테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제일 불리한 이제 자료 뭐 정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헤드헌터와의 접촉은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는 거는 결국 이직을 위해서 반출한 걸로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헤드헌터와의 접촉이 특히 C와의 경우에는 한 번 만나고 나서 계속 뭐 만났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뭐 이직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었어요. 보통 이러한 이직에 관한 논의는 뭐 내 연봉은 얼마이고 뭐 언제부터 출근을 하고 뭐 연봉 이외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뭐 문자나 주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A 전무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여러 자료가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줬다면 굉장히 이제 사실상
다투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뭐 전달 증거는 전혀 없었고, 그렇지만 또 이러한 내용들은 판사님이 이제 판결문을 이미 쓰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한 줄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뭐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누군가에게 전달해 줬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력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술 유출 사건에서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의 이제 자택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관련 내용이 있었을 건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누구나 이직을 다 고려해 볼 수는 있고, 그렇지만 이 상황에는, 이 사건에서는 A 전무가 이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정말 치열하게 시도를 하고 노력했다라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판결로는 이제 A 전무에게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고요. 이게 이제 이분이 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얼마 뭐 배임을 했다 이런 부분은 유죄가 됐지만, 이 가장 문제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사건에서 A 전무가 2009년경, 즉 문제가 있었던 시점보다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료를 반출한 게 아니라 헤드헌터와 집중적으로 이제 뭐 이직을 논의하고 이직을 뭐 고러한 정황 하에서 헤드헌터와 만나는 기간, 뭐 2016년 2월이나 3월부터 7월까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회사 자료를 반출했다면 결론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A 전무가 실제 이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이력서까지 작성한 정황이 있다면 역시나 굉장히 불리해서 또 결론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재직자 개인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무죄를 받은 사실상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